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국어과 기원규 겸임교수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영상 강의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줌 실시간 강의가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언택트 강의의 기본 골자로 삼고 있어요. 저희 드라마 콘텐츠 강의에서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다시 한번 요번 주에도 좀 실무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따로 과제를 제시하고 뭔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번 주 드라마 콘텐츠 강의도 영상 강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분야의, 그러니까 드라마나 드라마 기획안과 그리고 그 기획안에 걸맞는 대본에 대한 리뷰를 좀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이 실무 작업에서 드라마 제작과 기획사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작성해서 발표하는 내부 문건과도 같은 것인데, 그러한 내부 문건들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로 서로 공유하고 강의로 활용하게 되는 근거는요, 근거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한 근거는 지금 이 과목 자체는 산학연계 과목이고요. 한국의 드라마나 이제 웹 콘텐츠 시장에서 진짜 실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그리고 실무 작업에 있어서 기획안이나 기획서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실무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꾸려봤고요. 오늘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보실 자료들은 이제 지난주의 기획안과 보다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어떤 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외부 기획사나 외부 클라이언트가 실제 열람할 수 있고, 곧 이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제작을 의뢰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우리 회사에서 드라마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의도하고 있고 이제 기획하고 있는 작품의 퀄리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취업으로 그러한 그 프로세스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또 세 차수로 나눠서요. 첫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하나 이제 드라마 기획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한 드라마 제작 기획서 실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함께 열람하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 제목은 Again My Life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Again My Life예요. 여러분 중간고사를 한번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레포트에서 어떤 웹소설이나 웹툰이 있으면은 그 작품을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기획하고 이제 매체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줄 카피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저기서도 이제 작품 소개서의 첫 문장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목을 제시하고요. Again My Life가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대표하는 한 시그니처 문장, 그게 이거예요. 10년을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긴 복수극, 이런 표현입니다. 자, 10년을 준비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복수극이다. 그리고 Again My Life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이 작품의 하나의 그 인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Again My Life 작품 소개서의 제일 첫 장에 들어가는 헤드 카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획안은 2019년 2월 6일, 그러니까 이제 한 2년째 다 돼가는 거죠. 한 18개월, 19개월 정도 된 그때 그 크로스 픽처스라는 기획팀에서 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 자료는 다른 곳에만 이제 외부 열람을만 금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드라마나 웹 콘텐츠 기획사에 입사하시게 될 때, 아, 이런 작품 소개서들을 작성을 하는구나. 이건 실제로 이제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평사원 여러분들이 다 입사하자마자 같이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픽처스라는 곳은 현재 다음 카카오 플랫폼과 함께 그 협력 소싱 관계를 맺고 있는 드라마 영화 제작사입니다. 드라마 영화 제작사의 기획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목과 그리고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긴 복수극이다. 복수극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장르의 느낌은 조금 다가오시죠. 뭐 느와르가 될 수도 있겠고 액션물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고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기획서나 이제 기획서 실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로맨스나 멜로는 거의 없고 뭐 폭력, 액션, 누아르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품 소개서 첫 장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작품 소개서에는 만약에 그 원소스가 되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꼭 밝혀주는 것이 뭐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 이해날이라는 작가의 장편 소설의 책 표지예요. Again My Life. 그래서 이게 총 웹소설로 연재가 되었었다가요. 단행본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총 10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남자의 복수극으로 좀 연상이 되죠. 이해날이라는 작가의 이제 장편 소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웹 콘텐츠나 그 여러 가지 그 원소스가 되는 콘텐츠들은 최근에 기획 회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스가 되는 웹소설이나 웹툰과 웹소설을 드라마나 영화의 매체화 작업을 하는 기획사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그 원소스라고 할 수 있는 웹소설 자체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딜링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록미디어라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표지에 지금 왼쪽 상단면 이해날 장편소설, 그리고 밑에 이제 이 카피가 있죠. ROK 크리에이티브 스토리. 이 ROK라는 게 록 크리에이티브인데 록 미디어라는 곳입니다. 록 미디어라는 출판사하고 지금 현재 이 출판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팀은 상암동에 위치해 있다. 뭐 주로 보면 영화 기획 제작이나 웹툰 웹소설 제작 기획이 요 상암동에 많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ROK 크리에이티브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고, 헤드 카피는 이렇게 Again My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웹소설을 전문으로 제작, 기획,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가 록미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록미디어에서 웹소설을 실제로 쓰는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쓰기 전에 이런 아이템으로 웹소설을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하는 기획자들도 있어요. 주로 기획자들은 그 웹소설을 쓰던 작가들이 기획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들이 상당히 높아요. 저도 놀랐는데 영화 기획 제작하는 그 직원분들의 수익에 비해서 요 웹소설이나 웹툰을 기획 제작하는 그 작가나 직원들의 수입은 연봉이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웹소설과 웹툰 시장이, 특히 한국의 웹소설과 웹툰 시장이 꽤 적은 사이즈가 아니구나.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개서 다음에 들어가게 된 그 작품의 원소스가 되는, 웹소설이면 웹소설, 웹툰이면 웹툰의 원작 배경 그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품 개요를 이제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포맷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개서가 처음에 앞장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원소스가 되는 웹소설의 표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작품 개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유치를 할 때 필요한 작품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는 그 원래 워드 프로그램으로 PDF화 되어 있는 자료였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자료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PPT로 활용을 했는데,
PPT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 텍스트나 아니면 디자인이 좀 깨졌어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원래의 텍스트나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래 텍스트나 디자인은 제가 이 클래스 자료, 강의 자료에다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목은 Again My Life고, 원작. 자, 작품 개요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포맷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은 Again My Life, 원작은 웹소설 Again My Life. 이 플랫폼이 어디냐? 이 플랫폼이란 뜻은 아시겠죠? 그 웹소설이 연재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가 됐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해날이고 옆에 필명을, 본명 아니죠? 본명을 안 썼으니까 필명 썼고, 분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즌 1 10권 완결 및 시즌 2, 그러니까 Again My Life는 시즌 1과 2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소설의 그 볼륨이. 근데 한 시즌 1 자체가 단행본 10권 분량이라는 거죠. 뭐 상당히 길죠. 근데 여러분 웹소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크롤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분량이 많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단행본, 일반 소설이라고 불리나요? 일반 소설은 문장 자체에 어떤 공을 들이고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작품을 읽는 볼륨이나 사이즈가 만약에 이렇게 단행본 10권 분량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흔히 대하소설이라고 나누어서 어떤 비중이나 사이즈를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판타지 소설이나 웹소설의 경우에서는 스크롤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문장에 빼어난 테크니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문장력보다는 그 이야기와 사건 전개의 속도,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뭐 사이즈에 부담을 느끼실 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런 비하적 표현은 전혀 아닌데, 문학적인 어떤 기대, 그런 부분을 갖는 것은 조금은 뭐 기대 이하에 미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고는 뭐냐, 현재 웹툰으로 제작 중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 개요에서 여기MIF의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매체로도, 영화와 드라마로도 지금 기획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현대로는 현재 이거 웹소설인데 웹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웹툰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장르는 판타지와 드라마고 기획 및 제작이 크로스 픽처스가 있다. 지금 이 Again My Life 원작을 드라마나 영화로 기획하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 속에서는 이 기획안은 드라마 기획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맨 마지막에 회사 이름 집어넣고 장르 집어넣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비고, 분량, 작가, 원작, 제목. 이게 작품 개요의 사이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과제 했었죠. 이 과제 여러분 되게 좀 제가 좀 범위가 많이 넓어서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웹소설이나 웹소설 개발이나 드라마 영화 기획사에서는 뭐 이런 제작 기획서를 꽤 많이 씁니다. 뭐 한 달에 뭐 4~5편씩 쓰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 제작 기획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본이나 그 글을 먼저 보기 전에 그래도 작품에 대한 전체적 소개와 아웃라인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비중이 그렇지만 대본이나 시나리오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읽지 못해요. 심지어 배우분들도 뭐 자세하게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작품 소개서나 제작 기획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그라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로그라인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작품의 전체적 성격을 한번 스케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Again My Life의 로그라인은 이렇습니다. 딱 두 가지 패러그래프로 나누어져요. 한번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38살에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 열혈검사 김희우는 대한민국 악의 축의 총리 조태섭을 감옥에 넣기 직전 살해당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2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조태섭에게 복수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자, 패러그래프를 두 개로 나누었지만 이건 제가 PPT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로그라인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패러그래프가 한 문장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한 문장에 대한 작품 성격, 한 문장으로 바라보는 작품 성격은 뭘까요? 일단 주인공은 38살 검사네요. 근데 짧게 이 검사의 캐릭터 특징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단서만으로도 이 검사의 시그니처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열혈 검사다. 뭐 드라마 열혈사제 같은 것도 이제 벤치마킹이 된 부분인데, 열혈 검사라는 것은 그 모티베이션이 정의에 있고, 정의에 죽고 정의에 산다,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다라는 이러한 캐릭터 스케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주인공 김희우라는 인물이 뭐 세상과 타협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38살이라면은 아직 노회한 나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부장검사가 된다든지 그 검사 조직에서 높은 요직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아예 신참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검사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평검사인데 승진에 목매다거나 하면은 정의에 살고 죽을 수가 없겠죠. 어떤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활동하고 활약하는 검사의 스케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김희우가 이제 적당히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의 악의 축의 총리 조태섭의 비리를 발견하고 그 조태섭을 잡아넣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지금 이제 구성이 됐나요? 대한민국의 총리가 악의 축으로 설정이 된다. 악의 축으로 설정된 총리라면은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죠. 영화 내부자들에 있는 뭐 언론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정치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서민과 대중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정부패의 산실을 악의 축이라고 대표적으로 보통명사화하죠. 그렇게 보통명사화된 악의 축의 총리의 캐릭터가 이 안타고니스트로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로그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로그라인 중에 이 작품을 어게인 마이 라이프를 가장 정확하게 그 스페셜리티, 특성을 소개해 주는 거는 바로 후반부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38살의 열혈검사다, 김희우다,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산실인 총리가 있다. 그 총리를 감옥에 넣으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의 문장의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 문장으로 인해서 유추되는 내용을 보면 좀 상투적이죠. 그냥 젊은 검사가 열심히 자신의 히어로적 능력을 발휘해서 안타고니스트와 빌런을 깨부순다. 이건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그런데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이 드라마 기획에서의 초점 포인트는 거기에다가 이제 타임슬립의 요소를 집어넣은 건데, 그 타임슬립 요소를 집어넣은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감옥에 넣기 직전 살해가 당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 초반부에 죽을 거가 예감이 되죠. 대한민국 악의 축 총리 조태섭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했고, 그걸로 동분서주 하는데 살해를 당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살해를 당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이게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판타지적 요소가 되겠죠. 그건 어떻게 설정이 되고 디자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그라인만 보면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신은 20년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20년이면 언제죠?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제목이 좀 떠오르시죠? 38살에서 20년이면 18.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그러니까 시간은 돌아갔는데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38살 때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18살로 돌아가는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은 조태섭에게 현실 세계에서는 악의 축 총리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열혈검사지만 결국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20년 전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되 기억과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살해하고 나를 짓밟은 대한민국 악의 축 총리 조태섭에게 다시 한번 복수의 칼날을 세울 수 있는, 왜냐하면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조태섭에게 한 번은 죽지 두 번은 죽지 당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맹렬한 마음가짐으로 복수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내용이 바로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로그라인이다. 이게 작품 소개서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고, 자, 시놉시스가 요 로그라인을 조금 더 흥미롭게 읽고 싶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블라블라 조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더
풀어서, 그러니까 로그라인보다는 좀 더 볼륨이 있대. 하지만 이것도 좀 투자 자문이나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이 길면 또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라인보다는 조금 분량이 길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 좀 편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 작품 속에서는 한번 볼게요. 가독성이 얼마나 좋은지. 삼수 끝에 대학에 입학해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다가 30이 넘는 나이에 늦가기 검사가 되어 누구보다 정의롭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검사 김이호. 저 로그라인보다 좀 확장된 건 뭐죠? 격투기 선수라는 이력. 독특하죠. 그리고 삼수 끝에 대학을 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꼴통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30이 넘는 나이에 검사가 됐다. 사법고시를 꽤 많이 봤거나 아니면 로스쿨에서 버벅거렸거나 이제 이런 그림이 떠오르죠. 그랬다가 그는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 악의 축인 조태섭 총리의 비리를 알게 되고 그를 감옥에 넣으려다가 자살로 위장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죽임이 좀 비참하고 조태섭에 의해서 설계된 죽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신하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문장들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인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시놉시스에서는 이런 문장이 들어온 거죠. 알 수 없는 힘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번에는 그를 잡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알 수 없는 힘의 목소리입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희우는 20년 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고 기적처럼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않겠다. 조태섭을 복수하겠다. 그걸 다짐하고 미래를 알고 있는 희우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이번에는 반드시 조태섭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시놉시스는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인물 관계도가 필요해요. 이건 나중에 뭐 저는 이런 거 디자인 그래픽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알아두시면 여러분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 히어로와 안타고니스트의 역할로 딱 양분돼 있죠. 김이호의 사람들, 조태섭의 사람들. 이렇게 양분돼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에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놉시스 내용만으로는 조금 비주얼이 약하니까 이렇게 제 작품 속에서에는 이렇게 비주얼을 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김희호 검사, 조태섭 총리, 그러면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노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건 조력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초록색은 라이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빨간색은 적대 관계죠. 그러니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호가 복수를 하려는 대상들, 조태섭 총리, 조태섭과 있는 조태섭 라인의 사람들, 김석훈, 박대호, 장일현, 최강진 이런 사람들은 다 김희호의 빨간 줄, 적대 관계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면 박상만, 김민석, 그 다음에 김규리, 김한미 이런 사람은 조력자 혹은 짝사랑. 그러니까 김한미, 김희아, 김규리, 김희우 검사를 짝사랑한다라는 캐릭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드라마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말이 안 돼. 자, 근데 짝사랑이자 조력자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이 초록색은 바로 이민수라는 인물이 김희우의 편인지 조태섭의 편인지 모르겠다. 자, 이런 인물이 좀 드라마의 양념과 재미를 주죠. 이게 이제 인물 관계도예요. 자, 그래서 로그라인, 시놉시스, 인물 관계도 여기 파악을 해봤고, 기획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어떻게 우리가 기획하겠다. 공중파나 종편 플랫폼으로 정통적으로 가겠다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한 시리즈당 8편에서 10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세계 시리즈의 시즌 드라마를 기획하겠다. 그래서 시즌 1은 경제부동산, 2는 법과 권력, 3은 정치와 복수. 그래서 이 복수극의 큰 테마를 10편 정도의 시즌제 드라마로 새 시즌으로 구성해서 접근하겠다. 이게 기획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시즌 1에서 8 에피소드인데 이게 첫 번째 시즌의 에피소드를 아주 또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놉시스의 개념을 최소화 간략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시즌 2에서 2에서 10 요 에피소드도 이렇게. 그리고 시즌 3에서 에피소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선 생략이 되어 있지만 시즌 1이 지금 10부 정도로 이제 제작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서에서. 그럼 그 기획서 안에 이 정도의 내용 소개를 거기다 가미를 해놓는 거예요. 에피소드 1 전쟁의 상대, 에피소드 2 씨앗은 던져졌다, 에피소드 3 뒤집어진 미래 틀어진 계획 제목을 놓고 그 에피소드 1은 한 부를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한 부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것이 방영 분량을 어느 정도 세팅하고 있다. 45분으로 세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지상파나 종편은 아닌 걸로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품 기획서가 구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드라마 제작 기획 한번 살펴봤고요. 좀 쉬웠다고 보세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에 기획서 계속 실제 보겠습니다.